네, 안녕하세요. 학생부 종합전형 우수 합격 사례 오늘은 이과 학생 중에 건축과 건설환경공학과를 지원한 학생의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은 국영수사과 전체 내신은 3.5등급 정도였고요. 수학 교과는 대부분 3등급이었습니다. 1학년 때 수학에서 4등급도 있고요. 그리고 과학 교과의 경우에는 공대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되는 물리 원이 3등급이었다는 점에서 수학과 과학 교과에서 부족한 내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학생의 진로 선택 과목은 고급 물리와 고급 수학, 기하 이렇게 세 과목이 다른 학생들과 좀 다르게 진로를 선택한 부분입니다. 이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을 한번 보시면 6월 모의고사 때 4등급도 있고 2등급도 있고요. 9월 모의고사에서는 3등급이 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학생의 수능 성적은 거의 대부분이 3등급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학생은 자사고인 저희 학교에서 내신이 그렇게 우수한 학생은 아니었지만 모의고사 성적이 우수한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모의고사 역량도 다소 부족한 학생이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학생이 수시 전형에서 조금 더 높은 대학을 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진로 희망 때문이었는데요. 희망이 건축학과와 토목공학자였기 때문입니다. 건축학과나 토목공학과가 일반적인 공대 기준으로 가장 낮은 입결선이 낮은 학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학생이 조금 더 높은 학교에 지원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이 학생의 강점으로는 구체적인 진로 활동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잘 제시되어 있었다는 점과 약점으로는 다소 낮은 전체 내신과 그리고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았지만 그래도 건축 관련된 학과에서 토목공학과로 진로가 변경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학생을 3학년 때 만났을 때 같이 고민했던 부분은 낮은 내신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와 진로의 변경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앞두고 있는 현재 희망하는 진로 전공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동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였습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은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였고 구체적인 활동 중심의 탐구를 통해서 학생이 가진 역량을 부각하고자 했습니다. 학생의 자율활동 특기사항입니다. 이 학생도 앞서 말씀드린 학생과 마찬가지로 멘토멘티 활동을 실제로 수행하게 하였는데요. 이 학생이 이제 물리 내신이 좀 낮았기 때문에 물리 멘토를 맡게 하여서 실제로 멘토링 활동을 하기 전에 스스로 공부를 먼저 하고 멘토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자율활동에서 인성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에 비해서 이 학생은 그 토목공학 분야로 진로를 변경하였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관심과 탐구력을 생기부 모든 영역에서 강조하기 위해서 자율활동에서도 일정 정도 강조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보시면 증강현상 현실을 토목 분야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을 다룬 기사를 읽고 4차 산업혁명이 토목에 끼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방식으로 서술함으로써 토목에 관련된 학생의 관심을 부각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험 설계 활동에서는 학생이 실제로 토목공학과나 건축공학과를 대학에 진학했을 때 강조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뭐 노인 전용 도로에서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입력 감지 센서나 LED를 사용하여 차의 접근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확충함으로써 노인의 사고율을 낮추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함으로써 친구에게 호응을 얻었다라는 방식으로 평상시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학생의 동아리 활동은 토목공학과에 관련된 활동을 주로 하였고요. 효율적인 댐 건설과 친환경적인 댐 건설이라는 주제로 효율적인 댐 건설에 대한 입장에서 토론을 실행하였고 그 토론에서 자신이 근거 자료로 삼기 위해서 다양한 자료를 검토한 내용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을 보시면 어떤 여러 가지 내용 조서와 더불어서 독특한 건축 구조인 텐세그리티 모형을 직접 만들어 보고 하중 버티기 실험을 직접 해봤다는 점에서 다른 학생이 막연하게 토목공학과에 관련된 관심을 보였던 것에 비해서 이 학생은 실제로 실험을 했다라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교사가 희망 진로와 관련한 탐구력과 적용력이 우수한 학생이라는 평가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진로 활동입니다.
물리 2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확장을 해서 계단의 하중을 측정해보고 힘을 이용하여 계단 안에 있는 철근의 양을 예측해보는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고급 물리 시간에 배웠던 유효 숫자의 개념까지도 탐구 활동을 해보고자 하였고요. 실제로 건물의 고정 하중을 구하는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을 탐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탐구 결과를 수합해서 바람직한 결론에 도달하는 이어서 하시면 돼요. 다시 이어서 할게 그러면. 네. 다음으로 진로 활동을 보시면 물리 2 시간에 계단의 하중을 측정해보고 힘을 이용하여 계단 안에 있는 철근의 양을 예측해보던 활동을 했던 경험을 확장해서 고급 물리 시간에 배웠던 유효 숫자의 개념까지도 계산에 넣어서 탐구 활동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확인해보고 자료를 조사해보는 과정 이후에 실제로 일상에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까지도 타진해보는 심화 탐구로까지 나아갔다는 점에서 학생이 자신의 관심 분야였던 건축과 토목 분야에서 재료 역학이 어떤 역할을 담당할지에 대한 학생의 관심과 탐구력이 잘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심리학이라고 하는 교과의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입니다. 심리학 이론을 학습하고 관심 분야에 적용해보는 활동을 주로 수행하였는데 영어 수업 중에 건축 심리학에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인 아늑함과 연결하여 사람들이 어떠할 때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탐구 활동을 수행해 보았는데요.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관심 분야를 일상에 적용해 볼 수 있는 탐구 역량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고급 수학에 관련된 세특입니다. 학생의 수학이 교과 내신이 다소 좀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고급 수학에서는 주로 수학적 역량을 부각하는 부분과 학생의 관심 분야였던 재료 역학에 관심을 초점을 기울여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부각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방식으로 서술하고자 했습니다. 교과 역량 부분에서는 행렬을 중심으로 서술하였고요. 진로에 대한 관심 부분은 재료 역학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서 결국 이 고급 수학을 통해서 학생의 학업 역량을 확장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리학 2에서는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에 대한 교사의 평가를 통해서 학생이 가진 적용력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실험과 탐구했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구심 가속도의 이해와 적용이 훌륭하였고 합리적 의문을 토대로 한 비판적 탐구 능력도 좋았음. 그리고 건축물의 공학적 설계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적용력이 대단하였음과 같은 교사의 평가를 통해서 학생이 가진 문제 해결력과 적용력이 강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학년 때 진로 선택 과목이었던 고급 물리학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2학년 때와 마찬가지로 학생이 가진 문제 해결력과 탐구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서술이 되었는데요. 단순히 교사의 평가만 있기보다는 학생이 실제로 했던 탐구 활동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 의미가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학생이 매일 밟고 다니는 계단에 어떤 활동 구체적으로 탐구한 내용을 적용해 본다든지 직접 모델링을 해보거나 단면 역도를 그려보는 실습을 진행한다는 등의 학생의 구체적인 활동을 병기함으로써 어떤 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의 신뢰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 자율화 주간 활동으로 저희가 했던 활동이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융합교과에 관련된 활동을 주로 진행을 하였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교과에서 했던 내진 설계에 대한 심화 탐구 활동을 주로 수행을 하였고 그 부분을 개인별 세특에 기재해 주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보시면 실제 건축물을 대상으로 탐구 활동을 수행하고 관련 법령까지 찾아서 이해 폭을 넓히려고 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라는 평가를 제시해 주었는데요. 실제로 토목공학과나 건축학과를 진학을 했을 때 사회인이 되었을 때 직업인으로서 해야 되는 부분은 건축물을 제작하거나 토목공학에 관련된 어떤 것들을 제작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과 관련된 법령까지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학생의 직업에 대한 진로의 이해 폭이 상당히 넓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학생의 수시 지원 내용 및 결과입니다. 서울대부터 성균관대까지 건설환경공학과나 건축사회환경공학과를 지원하였고요.
이 학생이 이제 학교 내신, 수학 내신은 다소 부족했지만 논술 전형에 지원하기를 희망해서 논술 전형을 2장을 썼습니다. 실제 결과는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에는 1단계 합격을 하였고요. 논술 전형으로 한양대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에 최종 합격을 하였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에는 1단계 통과는 사실 내신이 그렇게 좋지 않고 생기부가 아주 뛰어난 학생은 아니었기 때문에 2배수 중에 다소 하위권이었을 거라고 예측을 하였는데 실제 면접에서 수학 관련된 문제를 상당히 잘 풀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서울대 건설환경공학과에 합격하여 지금은 서울대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이 학생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는 점은 1, 2학년 때까지 진로가 건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학년 때 건설환경공학과라고 하는 지원 학과를 변경하여도 지원에 큰 불리한 점이 없었다는 점이 의미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도 수학과학 내신이 다소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3학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교과의 학업 역량 위주로 보완이 가능했다라는 점이 의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업 중에 교과별 성취 목표 달성 위주로 활동을 시행하고 세특으로 그 활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면 그 교과에서 달성한 학업 역량이 우수한 것으로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교과의 성취를 중요시 여기는 서울대에 좀 더 적합한 학생이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의 경우에 학교마다 인재 선발의 기준과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전년도 입결에 지나치게 매몰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사실 저희가 자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이 서울대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이 학생의 서울대 합격을 장담한 교사와 학생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평상시에 성실하게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탐구를 수행하였고 그리고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주로 서술을 하였고 그리고 면접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목표로 했던 가장 높은 목표였던 서울대 합격을 달성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전년도 합격선에 지나치게 매몰되어서 자신의 내신과 유사한 합격선을 가지는 대학만 지원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 학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학교생활 기록부를 바탕으로 살펴본 학생부 종합전형 우수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